한 2달도 안 된 사이에 DMZ 탈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군 병사 2명이 열흘 간격으로 2명이 왔던 그 탈북이 있었고요. 북한군 병사가 또 최전선을 넘어서 귀순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병사의 귀순이 이달만 벌써 4번째입니다. 또 바다를 통한 탈북도 있었습니다. 서해 바다를 통해서 한 청년이 왔고요. 또 평양에서 사는 과학자 그 가족인데 이 사람들은 탈북하기 위해서 원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원산에서 동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또 오신 이 사례가 8월 11일 날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 한강으로의 탈북. 한 청년이 한강을 이용해서 기존 탈북하고는 전혀 색다른 탈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러게요. 장철원 대표님. 예. 진짜 많이 넘어오는 거죠? 최근에 군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해상 탈북 같은 경우에는 그 두만강을 건너는 탈북 비용이 한 사람당 10,000불이 넘습니다, 지금. 1,000만 원. 네. 그런데 배 한 척을 사가지고 5명이 타게 되면 5만 불짜리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용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두만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배 하나 몰래 사가지고 n분의 1로. 예, n분의 1 해가지고 배 타고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이 네. 해상 탈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루트로 오는 사람이 1년 가도 한두 명 겨우 될 이런 꼴이었는데 2달 사이에 10명 됐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또 어떤 분은 탈북하기 전에 대한민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 군인 같은 경우도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입대했는데 앞에 한국이 보이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듣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북한 내 주민들 속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변화는 분명히 북한 체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좀 심각해 봐야 될 상황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들은 탈북 스토리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우리 탈북 미녀 주변 분들 중에는 이렇게 좀 이게 이색적으로 좀 탈북하신 분이 계신가? 제가 바다로 오려고 예. 한 척에 한국 갔던 10만 원 정도 했어요. 배 한 척이 10만 원이요? 네. 그때 목선이 10만 원, 콩터니가 20만 원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목선을 타고 오다가 배가 깨졌어요. 어머나. 배가 쪼개졌어요? 네. 서를 만나가지고 잘못 싸가지고 배를 또 들어갔고 두 번째 통통이를 탔는데 이 통통이가 엔진이 중국산 이 경운기 있잖아요. 엔진. 경운기 18마력 엔진이에요. 네. 바닷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이 깨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배가 쪼개졌는데 지금 엔진이 쪼개졌어요. 네네. 엔진이 깨져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 걸 모르고 육지에 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국이 왔구나 하고서는 내려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전기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떤 미심쩍은 생각으로 야 북한인지 한국인지 감각이 안 갔는데 이 북한 군대는 이 목표가 보여요. 예. 밤에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동이랑. 맞아.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북한 땅이구나. 아, 거기다 왜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나왔던 데로 들어갔다면 아무 일이 없는데 네. 다른 쪽을 간 거예요. 연안 땅으로 간 거예요. 연안 염전 앞으로 들어갔는데 너 한국 시도하다가 들어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하니까 끌고 들어가서 보이배 가서 배 무작위 맞고 벗어 쓰고 3일 만에 풀려났죠. 다행이다. 3일 만에는. 네. 근데 이상하게도요. 저게나 거기 잡으러 배 타고 나면은 아무 일 없이 38선 연속까지 나와요. 예. 근데 한국으로 오려고 마음 먹고 떠나면 꼭 그런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배가 쪼개지거나 네네네. 엔진이 쪼개지거나. 세상에 대박이다. 그리고 또 서해 바다는 민물과 썰물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썰물 때 잘못 만나면 또 바로 또 들어가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놓고 거의 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 번에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야. 배로 타고 오면은 쉬운 걸 1,200km라는 길을 돌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중국까지.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대로 황해도인 거죠? 황해남도 첨단에서 안전일에서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황해도 엄청 가까운데 한국까지? 걸어서? 네. 어우. 남포를 비롯해서 뭐 평성, 개천, 뭐 여덕, 맹산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1,200km 한 달을 걸었어요. 아니 근데 그걸 굳이 걸어서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뭐 이동 수단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회사 기능공을 일했어요. 그래서 회사 70명 인원 중에 저 혼자 플라스틱 30mm, 70mm, 100mm간을 뽑는 기능공으로 있다나니까 그때 2007년도, 8년도 이때가 양양도 삼지연해가 고양도 끓이는 사업이 한창이었어요. 거기 들어간 상하수도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에 직접 내려온 자세였어요.
이 회사 지배인이 사리사욕차게 다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국가보위부 검열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백두산에 올라와야 될 물건이 안 오니까 검열이 붙다 나니까 이 지배인이 한 거를 몽땅 제가 한 거로 뭐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보위부 일단 검열 붙으면 그러면 뭐 10년이 걸릴지 뭘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날 보위부에서 덮쳐온 거예요, 집으로. 이야. 그래서 화장실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뜨고 뛰었어요, 제가. 그래서 걸어가지고 사령까지 왔어요, 일단. 2박 3일을 걸어서. 남포까지 가는 도로는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때 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매력 내렸네. 일단 국가 당자금 빼돌린 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써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산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평균 3, 4일 굶는 거는 흔할 일이었고요. 그렇게 또 그때가 또 11월 달이어가지고 추웠다 나니까 얇은 옷 한 벌 입은 상태였고 급하게 나가다 나니까 그래서 한 달을 걸어서 11월 17일 해령까지 가게 됐거든요. 동상이랑 이런 거는 안 걸리셨어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 밤에 걸었어요. 낮에는 차가게 건드리려고. 아 추운데 자면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래서 빈속에 잠을 자면 못 일어나거든요. 맞아. 군대에서도 정찰중대에서 있다 나니까 그러네. 그걸 또 배워하기 때문에 와, 거의 밤에만 걸었고 낮에는 햇빛 밑에 일부러 눈이 뜨거워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뭐 산에서는 뭐 물이나 아니면 도토리, 뭐 밤, 무뿌리, 배추뿌리 이런 거를 먹으면서 막 3, 4일씩. 정신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거의 같아요. 완전 서부대 작전했네. 근데 원래 하루에 사람이 진짜 잘 먹고 걸어도 20km 이상 걷기 힘들거든요, 사실. 40km, 10km 하러 걷는 게. 그 매일 마라톤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북한에도 이렇게 화전민식으로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렇게 농사지면 사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만나면 사정을 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전 밥을 한두 그릇 싸달라고 하면 싸줘요. 그걸 싼 날은 밤낮을 걸어요, 잠을 안 자고. 그 기운에 가야 못 먹었을 때는 실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때는 2박 3일 안 자고 걸어요, 꼬박. 그래서 저희 지방하고 달리 맹산 여독점 오니까 벌써 서리가 오고 아침이면은 살얼음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는 11월 2일, 3일쯤 되니까. 먹고 자는 거 이런 건 그렇다 치고 그 긴 여정 끝에 국경지대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거기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두만강이나 뭐 그 강변이. 네, 해령에 오니까 저는 국경지대는 연고가 없잖아요. 그다음 강은 건너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브로커를 사서 건너고 했지만은 저는 브로커 살 돈도 없고 연고도 없다 나니까 아무것도 몰라 국경 정세를. 그래서 해령에서 무턱대고 날이 어두울 때 걸었어요, 밑으로. 그래서 원성 방향으로 한 2, 3시간 정도 걸었는데 뭐 버드나무 숲이 제일 많아요, 연선에 가면. 갔는데 건너기는 건너야 되는데 잠복초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2시간을 뻗쳐섰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담뱃불만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쪽에서 한 3, 40m, 이쪽 30m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건넜어요. 아, 확인을 하고 이제 담배. 네. 담뱃불을 보고 아 여기는 잠복이 없구나 건넜는데 뭐 이상하게 공동묘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강가에도 묘지가 있구나 하고서는 머리가 좋으시다. 가는데 촉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잠복초인 거예요. 땅에 해놓고 이렇게 묘지처럼 해놓은 거. 그래서 아 사람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또 1시간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보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만 넣고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총창만 뺐어요. 총을 갖고 가면은 벌써 아니까. 잡혀도. 네, 그래서 총창만 빼고 들어섰어요, 강판에. 그러니까 살얼음이 그런 거예요. 그때 키를 한 이 정도 물이 찼어요. 들어서니까. 알몸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들고 들어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이니까. 근데 밑에서 얼음을 원래 깬 거예요, 계속. 한 300m가량 되더라고요. 가운데는 좀 안 얼었는데 간역에 다 얼어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눈이 무릎까지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걸었어요. 산길을 타고. 도로를 못 타는 거예요. 연길에서 순천까지 가는 도로는 네턴길이라 걸음길이 걸을 수가 없어요. 연길에 가서 연길 경찰 들켜가지고 추격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가는데 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숲에 내서 도망쳐 왔고 한 번 잡혀 나갔댔고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4층 이 평지인데 그
경찰들은 총 들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냥 무턱대고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4층에서? 네. 뛰어내렸는데 일이 되려니까 그때 25돈 트럭이 가서 머리를 쏟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바닥에다가. 근데 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공사하는 거. 모래더미에 쏟아서. 근데 죄송한데 이건 영화예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그거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한 이만큼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랬구나.